일단 뭐 지금 만들어 놓은 매크로 프로그램 모니터링 중이긴 한데 약간의 버그들이랑 그다음에 키움 API에서 연속 조회에 대한 그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. 연속 조회 시간에 대한 조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현재 거랑 뭐 거래 요청에 대한 현재 상태를 서로 조회하는 부분, 바라보는 부분에서 시간차가 좀 생겨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하고 있었는데 수정을 계속하고 내년쯤에는 뭘 리얼 정보로 투자하는 걸로 아마 올해 중에는 계속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 하다가 생각나는 게 LG 생건에 관련돼서 좀 보려고 합니다. 뭐 어떤 상태인지. 원래 이 종목은 그때 중국 급락할 때 최근에 한 두 달, 세 달 전에 급락할 때 잠깐 단타형으로 조금 뭐 추천을 했었다가 장기로 좀 보겠다라고 해서 그냥 유지를 추천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그때는 분석을 하진 않았고 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제 방송은 1.5배에서 1.75배 속도로 보는 게 조금 덜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라 일단 중국 관련주에서 지금 170만원대에서 50만원까지 떨어졌죠. 그래도 60% 이상 떨어진 부분들이라 지금 관련된 투자자들은 조금 손실이 좀 많은 편일 테고요. 지금 2012년도에서 14년도 수준으로 지금 해결을 했어요. 50만원대니까 이 시점으로 지금 돌아오는 시점인데 한번 보고 어느 정도 상태인지 뭐 계속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더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거든 시장에 한 곳에 좀 떨려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단점들이 있죠. 약간 뭐 LG생건 뿐만 아니라 어떤 부품사 같은 경우도 고객을 한두 개 두면 안 되겠죠.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고 치면 뭐 현기 쪽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, 그래야 예를 들면 국내에 현기차가 좀 불황이라도 다른 차에 부품들을 넣으면 더 그게 상세가 될 건데, 이렇게 한 곳에 시장에 집중하는 것들은 뭐 지금 현재는 뭐 중국 애국주의 같은 뭐 운동, 자국의 상품을 쓰자 이런 운동이 좀 벌어지고 있죠. 그러면서 더 그런 부분에서 하락을
좀 하는 부분인데 좀 과도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이제 기준이 좀 생길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. 보면 LG화학에서 분할 신설되어서 이제 상장을 됐고, 화장품, 생활용품, 음료 제조 판매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. 브랜드는 후라는 브랜드가 있고, 뭐 숨, 오희, 빌리프 같은 럭셔리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, 종속회사인 코카콜라 음료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화장품, 음료 관련돼서도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최근 뉴스를 보면은 뭐 안정이 왔죠. 뭐 반토막 났다라든지 뭐 이런 내역들이 좀 있습니다. 뭐 희망퇴직까지도 신청을 했고요. 내부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얘기가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. 일단 실적 분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전일적 기준으로 아주 높네요. 퍼가 41배나 되죠. 순이익의 40배. 순이익의 40배네요. 그 얘기는 주가가 하락을 이만큼 했지만 이익은 훨씬 더 빨리 떨어졌다는 얘기겠죠. 업종퍼가 159배, 160배. 약간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. BBR도 1.58 그렇게 뭐 저평가는 아닌 부분이고, 현금 배당률도 0.79.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뭐 좀 더 떨어져야 뭐 지금 한 1% 정도 되겠을 수도 있겠네요. 안 볼까요?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. 50만원 이하 떨어진 경우가 없었는데 떨어졌더라. 지분율 LG에서 대부분 지주를 가지고 있고 자사주를 갖고 있고, 우호 지분이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의결권을 하지는 않으니까 LG 쪽이라고 피면은 한 40%는 가지고 있는 거죠. 작년 말 기준으로 40%대 떨어지고 예상치까지 20%다. 뭐 내년에 좀 좋다고 보는 건지 보면 좀 더 덜하다. 하락을 좀 덜 할 것이다. 뭐 이런 정도로 나오겠네요. 전년 대비 기준으로 치면. 그렇지만 뭐 크게 성장을 하진 않을 것이다. 이런 부분이고, 배당은 좀 더 늘 것이다.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태에 작년에 있는 것보다는 나아질 거기 때문에 EPS 자체가 지금 예상치는 2배 정도 잡았죠. 이 정도보다는 좀 더 회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2배 정도 오르면 이 PBR이 지금 40%에서 한 20배 정도로 될 것이라는 부분이 있고, 그래서
배당도 조금 늘 것이다, 이런 얘기가 있고, 굉장히 PER이 높게 나왔습니다. 뭐 1.3배까지 PBR도 돼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. 일단 매출액을 보면 아까 앞에 기준이 조금 뭔가 비교할 만한 게 2018년도 정도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, 2018년도 19년도 정도인데 보면 요쯤 구간이죠. 요 구간 그래도 100만원은 넘었었죠. 때였고, 매출액 기준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진 게 아마 과도하게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. 그렇지만 수치로 제일 거는 여기 단기 순이익이 더 크죠. 뭐 4분의 1? 일단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고, 뭐 부채는 별 차이 없었고, 자본도 부채 없고, 많이 떨어졌죠. ROE 4%. 부채 감안한 ROE도 3%대. 아주 성장이 뚝 떨어진 거죠. 성장 자체가 지금 문제로 보여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기존에 보면 지금 ROE가 20%대를 유지를 하면서 20%, 30%대를 유지했거든요.
이런데 지금 현재는 훼손됐죠. 저기는 다시 빼고 작년 기준으로 치면은 이제 54배까지 된 상태고, 예상치는 다시 원위치로 올라간다고 치면 퍼가 14배까지 떨어지는 거죠. 좀 더 지난 올해가 좀 최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면서 조금씩 향상될 것이다. 절반으로 들어요. 한 분의 1까지는 솔직하게 주는 거죠. 떨어진 만큼만 주겠다. 뭐 예상치는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었고, 가격은 44%, 30%, 음료 25%. 골고루는 되어 있습니다. 뭐 화장품 뿐만 아니고 뭐 연구 R&D 비용은 좀 올라간 편이고, 뭐 인원은 아직 뭐 아까 뉴스에 봤던 것처럼 희망퇴직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작년 기준에는 없었고요. 기초 뭐 치약 한타 뭐 이런 부분 해서 있고, 음료는 내수, 나머지는 반반입니다. 수출이랑. 뭐 해태도 있고, 코카콜라 많은 걸로 치면 이런 식이고, 자회사가 많죠. 관련된 연결 회사가. 원래 이렇게 복잡한 회사는 잘 보지는 않는데 큰 상태만 좀 보려고 하는 거라. 솔직히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까지는 보진 않았어요.
영업이 떨어진 거는 우리가 받고, 금융수익이 좀 조금 는 부분이 있고요. 일단 상태가 3분의 1 정도로는 많이 떨어진 걸로는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넘어갈 부분들은 단기 금융자산도 그러면서 늘렸고, 금융자산이 좀 늘었고, 뭐 부채는 그 정도 될 거고요. 장기 예수금이 좀 늘었습니다. 장기 예수금이 좀 늘고, 충남부채, 이게 납입해야 되는 그 금액인 것 같은데, 뭐 한 2배 정도 늘었죠. 어차피 나갈 돈이 있는 거죠. 단기 예수금도 나갈 돈인데 미리 챙겨 놓은 돈이고, 또 뭐 의미 있게 큰 게 있나 싶은데, 현금은 당연히 뭐 아까 보시다시피 검토를 했고, 금융자산이 늘면서 이자 수입이 좀 는 것 같고요. 배당 지급도 있지만, 장기 차입금이 좀 감소를 했고, 뭐 한 2배, 장기 차입금은 뭐 이런 거는 나쁘진 않죠. 장기 차입금을 감소를 했으니까. 현금이 좀 많이 줄었죠. 환율에도 영향이 있고,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은 별로 없고, 일단 작년에 워낙 심하게 꺾였습니다. 워낙 꺾였고, 일단 이럴 경우는 뭐 안전성을 한번 봐주는 게 좋죠. 부채 비율이라든지.
이별이 워낙 많으니까 뭐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. 일단 향후 예상치는 조금씩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이 좀 많고, PBR 1.3배에서 조금 걸고, PBR은 지금 워낙 훼손돼 있어서 퍼가 1.3배 정도에서 지지를 하고 있죠. 자산 대비해서는 더 이상은 못 떨어지겠다,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, 자산 대비해서. 최고 최저가 뭐 있긴 하다만 완전 최악은 벗어나지 않나, 이렇게 뭐 판단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아주 좋다고는 볼 수는 없죠. 이제 관련된 뭐 아모레랑 비교해도 그렇고, 시총 그것도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. 보니까 네이버에서 나오는 이쪽 업계에 관련돼서는 뭐 시총 자체도 틀리고, 뭐 자산 통계를 그나마 아모레랑 비교할 수 있을 건데, 근데 그 규모는 좀 틀리죠. 경건의 어떤 자회사들 연결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면 틀릴 것 같고, 화장품 제 섹터 자체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, 섹터 자체가 하락 중인 거고, 그 중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,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고, 지분량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. 국민연금이 이 가격에서 조금씩 매수를 일부 했네요. 50만원대에서. 그러고 나서는 별로 없고, 지금 연장음실을 일단 분기보고서를 한번 볼까요? 뭐 화장품 쪽으로는 뭐 이렇게 있고, 본인들이 계절의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, 그러면 연간으로 보는 게 좋죠. 이런 거는 분기보다는. 생활용품, 뭐 탄산음료, 생수, 이런 식으로 다 지금 포트폴리오는 이 세 가지, 화장품, 생활용품, 음료 세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꾸미고 있는 거고, 그 중에 화장품이 좀 더 크다. 근데 화장품보다 생활용품을 조금 현재는 비중을 늘리고 있죠.
생활용품, 늘리고 있다라고 봤는데 이게 비중 봐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다 떨어졌네요. 뭐 1분기로만 보면 그렇고 전분기로 치면 이게 분기 정보니까 실제 매출은 별로인 걸로 보이고 가격 경쟁은 그렇게 못 올리고 있죠. 거의 없다고 봐야죠. 주가를 올렸는데 공장 가동률 이거는 분기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실제로 뭐 50%까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20%까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 분기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음료, 매장, 대리점 판매 이렇게 돼 있고 각종 종속회사가 지금 뭐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. 혜태도 있고 코카콜라. 근데 실제로 음료에 대한 부분보다는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어떤 가치가 좀 더 클 것 같습니다. 이런 관련 520억 들어간 게 인수권 북미 쪽으로 유럽 사업권
하는 부분들은 보이고, 나머지 뭐 제가 화장품 쪽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봐도 모릅니다. 이거는 이 정도 큰 회사는 우리가 봐도 크게 외주 채권, 기타 채권은 많이 잡혔는데, 이런 경우는 그냥 큰 금융만 좀 보고, 그리고 이게 이제 주석이라 된 부분에서 뭐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. 워낙 단위 자체가 큰 회사라 종속 회사도 많고, 다 하락하는 건 맞고, 뭐 매출에 대한 영업에 대한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나머지 뭐 위험률 관련된 부채 정도에 대한 어떤 주석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그냥 패스를 했고요. 작년에도 뭐 북미 쪽으로도 나름대로는 중국 외에 다른 쪽으로도 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. 북미 쪽으로. 이런 부분들은 혹시 좀 금액이 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특이하게. 이게 좀 어떤 주가에 영향을 좀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이런 정보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씩 봐줄 필요가 있고요. 뭐 분기 보고서는 딱히 이제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뭐 찾아내는 거는 딱 나오는 거죠. 일단 매출 자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. 한번 보면 18년도 19년도 매출액 기준일 때 주가가 100만원대였는데 이익 감소보다 당기 순이익이 좀 많이 떨어졌죠. 이익도 떨어졌지만 4분의 1 정도로 떨어졌고, 영업 뭐 당연히 영업 감소로 인해서 떨어진 거고, ROE도 4% 정도밖에 성장이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20%대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펀은 28배 정도는 줘도 되겠다,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게 4%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순이익의 배수를 더 주지는 못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PER이 지금 40배까지 된 걸로 나왔고, 단지 예상치가 되면은 14배까지 떨어지는 걸로. 그러면 기존에 있는 28배에 있는 수준에서 나온 거라면 향후 가능하다면 바로 올라오겠죠. 배당은 무조건 20%로 좀 가졌고, 이런 거는 참조로 금융자산, 장기 예수금, 단기 차입금 이런 거는 이제 참고용, 위험도로 따졌을 때 볼 필요가 있는 거고, 이제 펀은 숫자는 지금 현재가 없고, PBR에는 어떤 이제 자산에 대비해서 몇 배로 거래가 되고 있냐라고 봤을 때 1.3배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.
이제 뭐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떨어지지만 생관 자체에서도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. 대리점도 많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산 대비해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. 생활용품 음료를 올리고 있는데 실제 매출은 별로고 미율만 조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, 분기별로 공장 가동률은 좀 참고해 보셔서 지금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예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북미 유럽 쪽 뭐 사업권 따는 것들이 좀 보이긴 하고요. 자, 뭐 요 정도 선에서 원래는 이 정도 선이라고 하면 뭐 100만원 정도 아래 위로 됐었겠죠. 성장률만 유지를 됐다면. 그러면 원래 성장률이 유지가 됐다면 이제 15년 12년 전까지만 해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겠죠. 고점을 계속 뚫고 올라갈 이런 식으로 됐겠죠. 근데 무너져 버린 거죠. 이때부터 무너진 거죠. 근데 2021년도가 조금 왜 그때부터 떨어졌나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오히려 고성장을 했던 시점인데 이때부터 이 21년 7월이 최고가를 찍으면서 실현손익이 나오면서 좀 떨어진 것 같고요. 이건 단순히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라는 예상을 좀 해보는 거고, 원래 그래서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정도의 ROE가 필요했을 거고, 그런데 반토막도 아닌 3분의 1 토막이 나버리니까. 자,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볼까요?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? 원년퍼가 28배였던 거였고 평균 ROE가 15.6%였죠. 이게 너무 훼손돼 버리는 부분들이 있어. 그러면 최근에 지금 작년 기준 영업이익이 비슷한 시점이 가장 비슷한 게 2015년도 정도네요.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 했을 때 거의 비슷하죠. 2015년도 기준이면 요 라인이네요. 50만원대에서 100만원 선. 저가가 50대였죠. 그러면 지금 딱 맞아 떨어지죠. 딱 맞아 떨어지죠. 50만원대가 이 시점에 영업이익이랑 같이 바라보는 거죠. 신기하죠.
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.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2015년도에 대한 정도의 영업이익이라면 이 정도 평가다. 그래서 이 정도까지 떨어져도 무리가 없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.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.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, 이게 문제죠. 더 해서 여기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? 그런데 상승을 예상하는 컨퍼런스는 예상치는 이거보다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. 그 맥스는 여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. 여기서까지 움직일 수 있다. 물론 이건 예상치입니다. 근데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냐. 지금 북미 유럽 쪽으로 할로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준에서 여기서 더 떨어지면 ROE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시약은 마이너스가 떨어질 수.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때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최악은 반토막까지 가면 2013년도까지 떨어지죠. 2013년도 14년도가 이 정도니까 결국 여기서도 이 정도 라인입니다. 이 라인인 거죠. 하락을 해도 이 이상은 떨어진다 그러면 거의 ROE가 마이너스 수준, 매출 대비해서. 현재 생각보다 심각했고요. 생각보다 심각을 했고 1천원 2017년도 18년도 라인이었었던 거를 깼고, 두 번째 2014년에서 15년 라인에 도달을 했습니다. 도달을 했는데 선택은 자, $45만원 45만원까지 바라볼 필요도 있고요. 영업이익이 이 정도 라인에 있을 때 저가를 기준이면 45만원까지는 봐야 되겠죠. 최악은 그 정도로 봐야 됩니다. 더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 진짜 더 떨어질 만큼 진짜 심각한 건지는 또 뭐 분기별로 더 봐야 되겠지만,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건 그냥 ROE 자체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라.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뭐 1% 2%까지 떨어질 건데, 그럴 정도까지는 예상치는 그 정도는 아니다. 만약 그 정도가 아니다 라는 예상치를 따지면 100만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고요. 하락은 여기서 더 떨어지면 45만원 라인에서 더 떨어지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. 있을 수 있어요. 178만원에 산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날 수가 있죠. 178만원은 어떻게 샀을까 싶긴 한데, 아무튼 이때 나오면서 지금
뭐 거래량은 늘고 있어요. 뭐 이게 팔고자 하는 거래량인 건지 싸다고 생각하는 거래량인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현재까지 봤을 때는 2015년도 14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을, 영업이익을 따져 봤을 때는 45만원까지도 뭐 더 떨어지는 거는 있을 수 있으나 45만원이 뭐 마지노선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보이고요. 상승을 하면 100만원 정도까지 2018년도까지만 회복해도 영업이익을 이 과거랑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을 것 같고요. 제 생각에는 여기서 더 떨어지기도 참 어려울 정도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한 이 정도 선에서 일단 거래량도 지금 뭐 오르고 있는 편이고, 이 가격에 지금 과거 대비해서 뭐 이때도 지금 나오는 거래량도 비슷하죠. 한 45만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, 회복만 된다면 한 100만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회복을 한다면,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면. 완전 회복은 힘들겠죠. 좀 시간이 필요할 건데, 뭐 어느 정도 행보를 하다가 결정이 나겠죠.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런 부분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거고, 일단은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이 정도까지 떨어오는 게 맞았었다라는 게 보이고, 한 45만원까지도 보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더 떨어진다고 나오는 부분들은 분기별로 봐야 되겠죠. 분기별로 이렇게. 근데 예상치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러면 그 부분이 맞냐는 분기별로 보고서를 보는데, 계절 영향을 많이 탄다고 하니 직전 분기와 비교하지 말고 전년도 같은 분기로 비교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분기별로 비교했을 때보다는 연간으로 따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사실 분들은 이럴 때가 좀 기회일 수도 있죠. 최악일 때. 근데 뭐 생필품이 그렇게 쉽게 망하는 건 아니고요. 다시 또 회복하는 순간도 있고,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위험한 건데, 이건 중국 시장 쪽에 라인이 문제고, 북미 유럽 쪽으로 지금 판매권을 가진 것들을 좀 더 활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회복할 거고, 뭐 생수 관련돼서도 지금 내년까지 미뤄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시고,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좀 보는 게 좋고, 단기로 보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2014년 15년도 정도 수준이었고 주가도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10년 전으로 해결을 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, 여기서 더 싸지기도 참 어렵고, 이 정도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한 45만원까지도 보면서 50만원 깨지고 그런 편도 오늘 보면은 뭐 곧 깨질 것 같은 느낌인데, 50만원 이하에서
여기 2014년도 최저가에 보면 뭐 42만원까지도 떨어졌었어요. 그러니까 2014년도의 어떤 가격들을 보면서 현재 가격들을 보고 매수를 시도를 해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어쨌든 이익 자체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거래를 뭐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